포함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식물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함부로 이제 그 검증되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외국에서 종자를 직접 갖고 온다든가 그런 것들은 좀 삼가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외국에서도 허용되는 그 균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면 안 되는 그런 병균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외국에서는 자신들이 쓰는 그런 종자에서는 그런 검사를 안 했을 확률이 높거든요. 반면에 우리가 그 균이 들어왔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식물검역에 관련해서는 조심해야 되고요. 경종적 방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건강하게만 키우면 괜찮다는 것들. 그다음에 뭐 저격한다든가 아니면은 과일을 따준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수분 관리라든가 환기 관리 이런 것들, 온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종적 방제가 되고요. 물리적 방제는 트랩 설치하고 그다음에 방충망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물리적 방제 되겠죠. 병 저항성 품종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 특정한 곰팡이에 대한 저항성 이런 것들이 되겠지만 이 저항성에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저항성이라고 해서 병이 걸리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항성이라고 하더라도 병이 발생할 소인을 줄여준 것뿐이지 환경적 요인이라든가 내가 청소를 잘못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저항성이라는 것도 자체가 저항성이라고 해서 안 걸리는 건 아니라는 것들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생물적 방제는 우리가 말했던 뭐 천적이라든가 기란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들인데 완벽한 방제는 되지 않는다. 화학적 방제는 가장 많이 쓰는 농약을 이용한 방제들이 우리가 화학적 방제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일반적이다. 우리가 경종적, 물리적, 저항성 품종, 생물적 방제, 화학적 방제를 섞어서 종합해서 사용한다. 이것들을요.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검역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에는 감자병이 없었겠죠. 당연히. 왜 감자병이 없겠어요? 감자가 없었으니까. 감자가 언제 들어왔어요? 한 1800년대쯤 들어왔다고 얘기 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일단은요. 그랬다가 정말 그 감자역병이라는 게 1900년도에 일본에 들어왔다가 1919년도에 다시 국내로 들어왔대요. 옛날에 아시다시피 1800년도에 아일랜드에 대기근이 있었잖아요. 예. 감자역병으로.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아일랜드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거나 이민을 떠났다고 하는데 그때 바로 간 사람들이 바로 미국을 지금 그 사람들이 미국에 갔다고 하죠. 이거죠. 이런 병들이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이런 역병들이 걸리지 않게 검역을 했다고 하면 이제 걸리지 오지 않았겠죠. 최근에 이번에도 우리가 얼마 전에 하나 확인한 게 있는데 투타라는 벌레가 있어요. 원래 이거 투타라는 벌레가 토마토나 파프리카에 피해를 주는 벌레인데 원래 그게 어디 있었냐면은 브라질에 있었어요. 브라질에 있다가 이스라엘로 갔어요. 이스라엘로 갔다가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으로 간 다음에 어떻게 된지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중국까지 왔다가 최근에 국내까지 이제 들어온 걸로 확인했어요. 투타란 벌레가. 그러니까 원래 브라질에 밀림에 살던 벌레가 전 세계로 다 들어온 거죠, 이제 이것들이요.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긴장이라고 하고 있었죠. 긴장을 하고 있었냐면은 투타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브라질이나 사례공인에 굉장히 피해가 심한 벌레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러면 언젠간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세계는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 발생을 했다, 뭐 이스라엘에서 발생을 했다면은 바로는 아니더라도 몇 년 안에 국내로 유입이 되겠구나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코로나 얘기를 하잖아요. 검역이라는 것이 완벽한 방어는 안 되고 코로나가 비슷한 것 같아요.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우리나라 우리나라 못 들어갈 방법은 없거든요. 전 세계 다 퍼졌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최대한 병이 늦게 들어오게 해서 그럼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하죠. 그리고 마찬가지인데 투타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 큰 피해를 줬는데 우리가 이제 뭐 봤어요? 아, 유럽 애들이 저렇게 피해를 보고 있구나. 저 벌레가 저런 특성이 있구나를 알고 그럼 유럽 애들이 대응했던 것을 우리가 뭐래요? 서베이를 딱 해갖고 우리가 대응 방법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피해가 훨씬 줄어들겠죠. 옛날에 우리가 처음에 TY12라는 그 무서운 바이러스가 국내에 토마토에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피해가 매우 심했었거든요. 그러다 최근에는 많이 진정이 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종합방지법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우리가 스스로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역시 이 검역이라는 거는 아마도 어디서 걸렸다고 하면은 언젠간 들어오지만 우리가 최대한 늦게 들어오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막을 방법이 있다는 거 이것들이요. 이 역병이라는 것도 아일랜드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뭐 전 세계 다 퍼졌잖아 이것들이요. 식물 검역을 보게 되면은 볼게요.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온 게 갈색 날개 매미추라는 거, 미국 선저벌레, 꽃매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시설 채소에 영향을 크게 주진 않아요. 이 세 가지 벌레들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일반적으로는 과수에 큰 피해를 주는 이런 벌레들이 되겠어요. 과수 화학병은 아시다시피 배나무에 아주 크게 피해를 주고 있죠. 그래서 수입시설에 발견된 병해충을 보게 되면은 뭐 병, 해충, 잡초가 있는데 그 병 보면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왜 늘어날까요? 지금 종자 같은 경우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종자가 있어요. 근데 노무바이오라는 회사가 아시죠? 농업하는 사람들은 노무바이오라는 회사 알고 있어요. 노무바이오가 우리나라 국내 업적 그거죠. 기반을 갖고 있는 회사 중에서는 가장 큰 종자 회사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종자 회사들은 최종포를 국내에 갖고 있을까요? 해외에 갖고 있을까요? 다 해외에 갖고 있어요.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일부 생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해외에서 생산한다. 어디서?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생산하는 거예요. 인도라든가 동남아에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미생물들이 해충들이 따라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어떤 해충들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투타라는 바이러스 벌레에 대해서 보면 느낀 건데 주로 항구 쪽에서 시작했더라고요. 군산이라든가 이쪽에서 보고가 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 얘기는 군산 같은 아니 목포 같은 항구에서 시작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벌레가 배를 타고 뭔가 묻어서 왔겠죠. 그것들이. 그러면은 요새는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게 번져나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이유들 해외 것들 점점 증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계가 하나로 묶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종자 같은 경우도 야 메디코리가 뭐냐 볼게요. 어떤 경우는 몬산토에 한국에 있는 연구소가 개발했어. 그래서 생산은 중국 최종을 해서 갖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본사는 미국에 있는데 연구소는 한국에 있고 종자 생태는 중국에서 했어요. 또 노무바이오는 보게 되면은 연구도 한국에서 하고 본사도 한국에 있는데 총자 세종은 인도네시아로 왔어요. 그래서 종자 껍데기를 딱 뒤에 보면은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써 있어요. 도대체 이제 좀 해당 규모가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런 농업 관련해서 농자재 같은 경우도 현재는 거의 세계가 거의 단일 시장권을 묶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들도 상당히 많고 초기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안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근데 내가 제조업계에 먼저 걸렸다. 남들보다 먼저 걸렸으면 피해가 어떨까요? 훨씬 크겠죠. 한 3, 4년 있다, 한 5년 있다 걸렸으면 어때요? 피해가 적겠죠. 이미 농약도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내가 피해를 보게 되면은 그때는 방제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이 있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올 때 종자 같은 거 이런 거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된다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일반 병해충하고 돌발 병해충, 외래, 검역 병해충을 구분해요. 그래서 보면은 외래 병해충은 국가가 관리하고요. 돌발 병해충은 지자체가 관리하고 일반 병해충은 농가가 하죠. 외래 병해충은 뭐예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감자길쭉 바이러스라서 이거 뭐냐면은 가지과 작목에 굉장히 피해를 주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일종의 감자라든가 토마토라든가 가지나 고추에 여러 가지 피해를 주거든요. 이 감자 갈축병이라고 하니까 사람들 생각할 때 뭐 감자에만 오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지과 작목에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들이 현재 국내에서 단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정착은 안 된 것 같아요. 단발적으로 발생하는 거 보면은. 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이 바이러스는 종자 전염병이라고 해요. 종자에서 들어오기 시작해서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검역 단계에서 걸러져야 되겠죠. 근데 검역이라는 건 우리가 모든 샘플을 다 조사한다고 하면은 가능하겠지만 검역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샘플 조사죠. 들어오는 게 막 10,000봉이 들어왔으면 그 중에서 몇 봉을 뜯어갖고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샘플 같은. 그러면 그때 안 걸리면은 통과되는 거죠. 근데 다른 포장에서는 다른 봉지에서는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검역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재배 과정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돌발병해충 같은 경우는 꽃매매충이라고 이미 요것들 평가를 통해서 국내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외래병해충은 이거는 현재 국내에 정착이 안 된 거고 이건 정착이 됐다.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걸 지역별로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일반 병해충은 뭐예요? 이미 완벽하게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TY12 담배가루이 볼게요. 담배가루이가 원래 옛날에는요. 제가 볼 때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그 전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는 어땠냐면은 한번 논란에서 한번 탁 몇집 나왔다가 한 1년 있다가 공주에서 탁 나왔다가 그리고 몇 년 있다가 구에서 탁 나왔다가 해서 산발적으로 나왔어요. 그때 검역계 문제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나서 2007, 8년 되면 뭐예요? 그때 지역별로 발생하는 구역이 생겨요. 이제 돌발로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뭐예요? 강원도 일부 지역을 빼고 전국에 다 있다. 그럼 뭐예요? 그때는 일반 병해충이 되겠죠. 이것들이요. 내가 개별적으로 해야 돼. 이건 정부에 신경을 안 써요. 이제 니네들이 알아서. 대신에 뭐가 있어요? 정부에서 연구한 사람들이 뭘 했어요? 이 해충은 어떤 해충이고 어떤 상황에 잘 살고 그 다음에 방제를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방제를 해야 된다는 거를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러면 내가 관리가 이제 들어가고 모든 종자회사, 농약회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거 국가에 관리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이미 다 건진 상태가 이거는. 그래서 그러면은 일반 병해충이 됐다는 얘기는 앞에 걸렸던 사람은 피해가 어땠을까요? 이때 걸린 사람은 피해가 엄청 심했어요. 이때는 걸리잖아요. 다 뽑아내요. 여기까지도 뽑아냈어 전부 다. 그리고 방제 약도 제대로 없었고 이때. 그러다가 이제 일반 병해충이 되면서 이제 관리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개별 이제 항목으로 바뀌어요. 개별 종가로 이제 바뀐 거예요. 이때부터. 그다음 이제 식물검역을 보게 되면은 외래병해충은 아직 분포하지 않은 병해충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안 들어왔다는 건 아니고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요 단계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뭐 있어도 없다고요, 그냥. 일단 있긴 있는데 그냥 그때는 덮어버려요, 그냥 이때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국내에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 저같이 이제 현장에 많이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네트워크 있는 사람들은 정보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은 야 어느 지역에서 뭐가 발생을 했대. 근데 엎어버렸대. 요 단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발충 증가 병해충인데요. 지자체 병로에서 이때는 아예 뭐랄까요? 막 제거를 지자체가 관리해서 이거를 갖다가 뽑아내기도 하고 약을 공동 투하하기도 해요. 이때는요. 그러고 나서 일반 병해충이 되면은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다 개별적인 문제가 되죠. 이때는요. 식물 검역이라는 것은 식물 병해충의 유입 방지 목적으로 수출입된 식물의 병해충 부착 여부를 검사해 조치하는 것 말하고요. 농작물의 피해 방지와 자연자원 보호라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그게 국내에 확실히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밥거리에 과일파리라는 그 있어요. 과일파리가 있는데 과일파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못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망고 같은 경우 들어올 때 어떻게 하냐면은 망고를 그냥 어떻게 소독할까요? 화학약품으로 우리가 꼭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망고를 소독할 때 농약으로 소독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를 끓는 물에다가 담갔다가 빼요. 표면을 다 죽여요. 왜 그럴까요? 표면에 왜 죽일까요? 그 벌레가 표면에 있으니까. 안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표면을 끓인 물에 담그게 되면 그걸 벌레 죽겠죠. 요 단계가 뭐예요? 바로 검역이죠. 얘들이 우리나라 검역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 멸균, 그러니까 살균 소독을, 그러니까 끓는 물에 소독한 것만 그 도장을 검역까지 찍어주면은 바로 우리나라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요 절차를 누가 할까요? 그 나라 기관도 하지만 우리나라 검역소에서 직원이 가서 그 과정을 검사를 하고 직원이 거기 도장을 찍어줘요. 그거는 국내로 수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검역 과정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과일파리가 국내에 있다. 그 망고에 있는 과일파리가 국내에 들어오면은 이런 우리나라 과일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확률이 매우 높대요. 그래서 막아준 거고 자연보호는 당연히 그런 외래 해충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자연을 어떻게 국내에 무너뜨릴지 모르거든요. 왜냐면은 그 외래 해충들은 들어왔을 때 처음에 천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토생적으로 살던 벌레를 잡아먹고 있던 이런 그런 동물들이 외래 생물에 대해서는 들어오면은 이상한 놈이잖아요. 뭐 어떨까요?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수도 있어. 그다음부터 먹게 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우리가 외래 세충이나 외래에서 벌레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벌레들은 일단은 국내에서 이제 이런 문제 뭐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천적들이 없을 수도 있다는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내 검역과 그다음에 검역이라는 건 국제 검역과 국내 검역 이거는 들어오는 것들 나가는 것들을 검역하는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병 보게 되면은 여기가 세균 중에서 감귤 썩은병이라든가 파이토플라즈마 이거 파이토플라즈마 애플 프리페이션 돼 있잖아요. 사과 빗자루병인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대추 빗자루병은 있어요. 이 파이토플라즈마라고는 벌레가 이 파이토플라즈마라고 옮기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벌레가 식물은 다 죽거든요. 항상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그러면은 여기서 사과 빗자루병은 뭐예요? 여기서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외래병해충이 되겠죠. 여기요. 외래병해충 관련주 국가가 되고요. 아까 말했던 그 대추 빗자루병은 뭐예요? 같은 플라즈마인데 같은 플라즈마인데 뭐예요? 파이트 플라즈마인데 얘는 국가가 관리하는 검역병이고 대추 빗자루병은 이미 국내에 정착됐기 때문에 그냥 일반 병이 되겠죠. 그것들은요. 예. 이거 보면은 감자 갈축병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미 지금 몇 군데 터졌어요. 근데 지금 아직 전체로 안 퍼졌기 때문에 그냥 지금 쉬쉬라기보다는 그냥 덮어놓은 거죠. 이게 100%안 걸릴 수는 없어요. 근데 세 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자라는 건 종자전염병이거든요. 이게 종자전염병인데 종자를 다 수입해다 쓰니까 종자라는 거는 선진국에서 안 만들거든요. 개발만 선진국에서 하지 생산은 동남아 국가나 인도에서 해갖고 오는데 이게 100% 우리가 안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예. 혹시 국가에서 그런 뭔가 외래 중에 생기는 보상이나 이런 걸 해주나요? 네, 하고 보상은 해주죠. 근데 그래도 피해가 커요. 50원에 그다음 그래도 피해가 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게 문제가 이게 우리나라 교역을 하잖아요. 저게 걸리게 되면 우리나라에 없다는 우리가 예를 들어 감자 갈축병이 없다는 가정에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일본에서 토마토나 파프리카를 수입할 때 오케이 하는데 만약에 저 병이 있다고 하면은 검역 조건이 더 까다로우죠. 한계가 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좀 저반적 걸릴 때는 얘기를 하는데 개별에서 한두 개 정도 걸리는 거는 그냥 그 농장만 폐쇄하는 걸로 끝내요. 그냥 거의 그냥 그렇다고. 경동청박제는 첫 번째 뭐예요? 재배 환경을 개선하거나 재배법을 조정하여 병을 예방하거나 방제. 발생 억제가 목표이고 포장 초별 청결에 유리하며 작물 생장의 최적 환경 유지를 통해 예방한다. 발생 억제가 목표라고 했죠. 이건 첫 번째가 포장 초별 청결을 관리한다. 뭐예요? 우리가 온실이 수확이 끝나고 나면 청소를 딱 하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포장물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내가 온실을 3,000평의 온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 온실 옆에 뚝방이 있는데 그 풀이 무릎 만큼 자라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 뚝방을 풀을 깎아야 돼, 안 깎아야 돼요? 깎아야 되죠. 깎아야 돼요. 내 돈 들일 때 깎아야 돼요. 그건 국가 처지지만 내가 깎아야 돼요. 왜 그래요? 거기서 벌레가 발생을 해서 내 포장으로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럼 내가 아무리 약을 뿌려도 벌레는 어떻게 해요? 이동을 하니까 거기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변 환경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는 내 포장은 깨끗하게 안 되고 주변까지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작물생장 최적 환경 유지라는 거는 식물이 약하면 약할수록 병 발생이 쉽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자고 하는 것이 바로 병종적 방제가 되겠어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예방을 하는 게 최고 목적이고 최고 좋은 거고요. 병종적 방제는 건강한 포장 위생하고 건전묘 사용, 그다음 윤작. 우리 채소에서는 조금 어렵긴 해요. 윤작이라는 것이. 왜냐면은 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감자 어떤 특별한 궤양병이 지금 내 포장에 발생을 했어요. 지금 내가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다음 작기에 토마토를 심어도 되지만 나는 병을 좀 회피하고 싶으면 뭘 심어야 좋아요? 가지과를 심지 말고 밥가루를 심는다면은 궤양병균은 밥가루에서 살 수가 없으니 어떻게 될까요? 밥가루가 크는 동안에 병원군의 밀도가 떨어지겠죠. 가만히 있어도. 내가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떨어지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윤작을 통해서 한다는 이 정도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재배 시기 조절이라는 거는
이 재밌는 원래 토마토가 그 전에 이제 좀 다시 또 바뀌었지만 토마토를 그 전에는 9월에 심어서 옛날에 그 다음에 6월까지 많이 했었거든요. 6월까지 잡기를 잡았었는데 그 담배 가루가 들어오고 나서는 10월 말 11월 초에 정식을 해서 그 다음에 6월까지 가는 걸로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다시 또 바뀌고 있지만 그 당시에 2010년 11년에 바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벌레라는 거는 추워지고 야간의 습도가 높아지면 번식을 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8, 9월에 심어서 9월 달에 심어서 끌고 간다고 하면 어떨까요? 있을 수 있어요. 9, 10 굉장히 건조하고 문을 열어놓은 시기에 있잖아요. 그때 벌레가 잘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11월 초에 심는다고 하면은 추워지고 내가 문을 닫고 온실의 습도가 올라가 버리니까 벌레가 증식할 확률이 줄어들어요. 바로 요거 시기 조절이 있다는 거. 그러면은 이 시기 조절을 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있죠. 내가 필요한 시기에 내가 심어서 재배 계획을 짜갖고 언제 출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또 8월에 심고요. 담배가루나 청차벌레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8월에 심어놓고 우리가 농약을 갖다가 격일로 뿌려요. 8월 달에는. 8월에 정식하면 왜 8월에 심어요? 심어놓고 나면은 나무가 작잖아요. 벌레가 물었을 때 바이러스 올 확률이 되게 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심고 그다음 벌레가 문을 다 열어놓으니까 어때요? 벌레가 계속해서 들어오겠죠. 유입해 들어오니까 그 당시에는 거의 일주일에 격일로 약을 뿌리는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것들 그만큼 많이 뿌린다고. 전목재배라는 거는 토양 전염병에 대해서 좀 강한 것들을 심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 수분 관리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 물을 많이 주게 되면 뿌리가 썩거나 뿌리 병이 올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비배 관리, 산도 조절 같은 것도 하고, 중간기주 제거라는 거는 바깥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온실 주변에 청소해 주는 것들 뭐예요? 중간기주를 제거한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청소를 했어. 온실을 싹 드러냈어요. 청소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벌레가 어디로 가요? 일부는 온실에서 죽었지만 일부는 어떻게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식물로 옮겨갔겠죠. 그러고 난 거기서 살다가 다시 내가 정식하게 되면은 다시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중간기주라는 거는 우리 시설원에서는 바깥에 있는 나무들, 식물들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는 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과수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토마토, 파프리카 농가를 짓고 있는데 옆에다가 좀 땅이 남아갖고 거기다가 매실나무를 심었어요. 그 매실나무 심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진딧물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 진딧물하고 멍이가 어디로 갈까요?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온실 안으로 기어 들어오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중간기주 제거하고 그다음에 차단하라는 건 이제 물리적 방제는 우리가 이제 열을 위해서 투동하는 것들 뭐 병원치나 번열소독, 온탄치법, 토양소독 같은 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또 하나가 이제 뭐 트랩 같은 거 설치해서 하는 것들도 있고, 병저항성이라는 거는 그 저항성 품종을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죠. 제가 얘기했지만 아마 PR계라고 해서 역병 저항성 파이토프토라 레시안스라는 품종, 그러니까 PR이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 뜻이 있는데 PR이라는 그 PR계 고추라는 건 역병 저항성 고추인데, 역병 저항성 고추는 온실에서는 안 키워요. 그러니까 시설 고추에서 안 키워요. 이거를 갖다가 노지 고추에서는 키우지 마. PR계를. 왜 그러냐면 노지 고추는 뭘 맞아요? 비와 이슬을 맞죠. 근데 시설 고추는 비와 이슬을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역병 저항성을 하게 되면은 고추가 작아지고 맛이 떨어진대요. 품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온실에서 키우는 거는 PR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병저항성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좋은 수단이긴 하고 큰 노력은 필요 없고 뭐 약도 절대로 되고, 그런데 문제는 품질 양이 떨어진다는 거 또 하나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할까요? 병원군이 레이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R1, R2를 레이스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어떤 고추에 PR계 고추예요. 여기서 살고 있어요. PR계 고추에 역병균이 있어요. 그럼 역병균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원래는 PR계 중에서 역병 저항성 중에서 역병균 중에서 고추를 잘 먹고 사는 놈이 있어. 근데 얘는 그 PR계 고추에 저항성 유전자에 있으면 내가 못 들어가. 그럼 내가 어떻게 돼? 증식이 안 되겠죠. 근데 이 중에 소수였던 놈이 있어요. 어떤 소수냐면은 나는 PR계 저항성이 없는 역병균보다는 세력이 약해. 그러니까 자연계에서는 항상 내가 소수였어. 근데 어떤 상황에서 이 역병 저항성이 있는 고추만 심어지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역병 저항성이 없는 고추는 병원균은 증식을 못하겠죠.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우점이 누가 되냐면은 역병 저항성에 저항성을 갖는 병원균들이 우점하게 돼요. 그때는 다시 역병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식물과 병원균이 서로 경쟁을 한다죠,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저항성을 만들어내면은 미생물들도 어떻게 해요? 다시 저항성을 만들어내고 또 얘가 만들어내면은 창과 방패의 관계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저것도 그렇잖아요. 항생제도 어때요? 옛날 쓰던 항생제가 지금 안 된다고 하죠. 시간이 지나면. 얘도 마찬가지로 저항성이 옛날 저항성이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항성이 사라지고 병원균들이 그 저항성에 맞는 진화를 또 시작했다고 이것들이요. 이게 서로 주고받는다. 이게 바로 병원균의 분화에 의해서 저항성이 더 감소로 변한다는 뜻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스들이 같이 되게. 레이스는 종 속에서 관계가 있나요? 종 안에 레이스의 분포가 있어요. 얘는 전부 다 같은 놈들이에요. 이거든요. 같은 건데 단지 그 특정한 기작을 깬 놈들이죠. 이거들이요. 생물적 방제는 생물로 이용하여 식물병, 해충, 잡초를 방지하는 건데 자연계에서 일어난 천연물, 천적, 유익한 미생물을 이용하고요. 미생물 농약과 생화학 농약이 있어요. 미생물 농약은 살아있는 미생물을 이용한 것들이에요. 생화학 농약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 화합물을 추출한 건데 대표적인 게 농용마이신 같은 거 있죠. 농용마이신이 뭐냐면 농업에 사용하는 마이신이라는 뜻인데 얘는 뭐예요? 마이신이라는 미생물에서 미생물에서 그 항균 물질을 끄집어낸 것들이잖아요. 이것들도 농용 생화학 농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미생물 농약은 장점이 독성이 없거나 적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약재 저항성도 없고 전력 물질도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단점은 약효가 떨어지고 예방 효과만 있고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 다음에 약효 기간이 짧고 보관이 어렵고 비교적 고가다. 왜 미생물은 어때요? 뜨거우면 죽을까요? 살을까요? 죽죠. 유효기간은 어떨까요? 짧겠죠. 이것들이요. 화학농약은 약효가 좋죠. 일단 길고 그 다음에 사용과 보관이 용이하다. 왜 그래요? 미생물이 아니고 죽어있는 애들이니까 하면 되고 가격도 싸고 나쁜 점은 독성이 있다는 거. 인축독성과 잔류독성, 천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약을 계속 쓰게 되면은 약재 저항성이 발생을 해요. 뭐냐면은 이게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병원균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껍데기에서 팩틴을 만들어내는 어떤 특정한 유전자 기작이 있는데 이 기작을 공격하는 그런 화학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못 만들겠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기에서 이 팩틴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어떤 물질 그 유전자가 그 화학 물질하고 반응을 하지 않는 곰팡이들이 우점하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곰팡이라는 건 양이 엄청 많잖아요. 세균들은 엄청 많아요.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두 가지 세로 있어요. 원래 저항성이 있는 미생물과 저항성이 없는 미생물이 같이 살다가 일반 자연계에서는 보다 저항성이 없는 놈들이 더 유리하거든요. 저항성을 만들어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에너지 효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어쩌한 그런 땡 같은 그러니까 어떤 막는 것이 없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내가 저항성이 기작이 없는 그러니까 항생제에 저항성이 없는 미생물이 더 잘 살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식물 곰팡이나 세균들이 진화했다는 설이 있고 하나는 원래 있었는데 우리가 인간이 어떤 항생제나 화학물질을 쓰다 보니 어떤 특정 저항성을 갖고 있는 미생물들의 양이 증가했다는 설이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 저항성에 있는 미생물들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약효가 떨어진 증상이 발생해요. 재밌는 거는 효과가 좋을수록 저항성이 더 빨리 생겨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범용 제품이 있어요. 보르드하게 예를 들어 제피 곰팡이도 죽이고 이 곰팡이도 죽이고 뭐 여러 가지 죽이는 농약들은 약효는 낮은데 저항성이 잘 안 생겨요. 근데 어떤 농약은 특정 미생물만 잘 죽이고요. 엄청 효과가 좋아. 대신에 저항성이 쉽게 발현되는 것들. 왜냐하면 사이트가 어때요? 특정을 딱 꼽았죠. 그러니까 효과가 좋아. 대신에 요것만 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생물들이 요거에 대한 방어 기전을 만들어버리면은 방어가 되겠죠. 그 다음부터 못 들어오겠죠. 대신에 범용으로 쓰던 살균제들이 살충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어때요? A도 죽이고 B도 죽이고 C도 죽이고 D도 죽이려고 하면 어때요? 기작들이 다양한 곳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효과는 떨어지는 반면에 저희가
저항성 기장은 적게 발현시킨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행 미생물이라는 거는 보시게 되면요, 기행 미생물은 우리가 볼게요. 경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여기다가 어떤 세균을 놨어요. 세균을 놨는데 세균에서 이 곰팡이가 못 번지고 멈춰 있죠. 이렇게요. 이렇게 더 이상 진다 못 나가고 있죠. 이거는 이 미생물들이 이 미생물이 크지 못하도록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항생물질을 만들어내고 있는 단계예요. 이걸 갖고 우리가 기량 미생물이라고 하는데 이 기량 미생물을 직접 사용하는 게 뭐예요? 바로 미생물 농약이고 여기서 이 항생물질을 끄집어낸 게 뭐예요? 아까 말했던 여기 보시게 되면 생화학 농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생물을 그대로 사용한 건 미생물 농약이고 여기서 요 사이에 있는 물질을 추출한 것이 생화학 농약이다. 사실 생화학 농약은 일반 농약과 가까워요. 우리가 페니실린도 사실 미생물에 왔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그거 보고 천연물이라고는 하지 않죠.